그는 당장 백신을 예약해도 1차, 2차 접종까지 마무리되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정부가 방역 정책을 강화함으로 인해 미접종자들의 예약이 몰렸기 때문이다. 그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처럼 연락이 잦고 호감이 쌓여나가는 단계에서는 시간을 들이지 말고 바로바로 만나고 대화를 해야지 관계가 급속히 발전한다는 사실을 이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미리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방역 패스에서 자유로운 데이트 장소를 떠올려 보았다. 그는 산책이나 드라이브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초면에 다짜고짜 걷자고 말하는 것도 우습기도 하고 칼바람이 부는 겨울 날씨도 마음에 걸렸다. 또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는 하지만 초면에 자신의 차에 이성을 태우고 장시간의 드라이브를 가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그의 차는 이성과 데이트하기에는 쾌적한 차량은 아니었다. 물론 그의 차는 기능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탈 것의 역할은 문제없이 수행했지만 10년이 넘은 중고차라서 외관이 그리 좋지는 못했다. 특히나 이성이 탈 수 있는 조수석 쪽의 문이 심하게 녹슬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 녹슨 손잡이를 보게 되면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할 테고 설령 차에 타더라도 이 차가 이동하는 동안 부품이 마모되어 터지지 않을까 불안해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동안 그가 겪게 될 불행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와중에 그녀에게 메시지가 왔고 그는 더는 만남을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약속 장소를 물었고 그는 자신의 차가 주차된 마을 근처의 공원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어르신이나 어머니들도 자주 안 가는 뒷산 마을 공원이냐고 캐물었고 그는 자신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는 3분이란 시간이 3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화를 내며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거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는 답장을 받을까봐 노심초사했다. 이윽고 그녀의 답장이 도착했다. 그런데 그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메시지에는 그렇군요. 사실 저도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날 보아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웃음 표시의 이모티콘도 덧붙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현 상황이 당혹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그는 자신과 같은 극소수의 인류가 아직 마을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그런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소개팅 앱과 기가진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그는 첫 만남 당일 하나로마트에 가서 차량용 방향제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과자 그리고 캔커피를 사서 차에 비치해놨다. 그는 차 내부를 청소하고 외부도 깔끔히 세차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이성에게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싱글 코트를 걸치고 새로 산 구두를 신었다. 그는 현관을 나서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당장이라도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러 가야 할 것만 같았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가 그녀와 만나기로 한 마을 공원에 도착했다. 약속 시간 30분 전이었다. 공원에는 그의 예상과 달리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벤치에서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등장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신경 쓰지 않고 떠들었다. 그는 약속 장소를 잘못 정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다. 거세게 부는 바람이 그의 정돈된 머리를 흐트려 놓았다. 그는 자신의 스타일이 망가지는 것이 짜증났지만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날인 만큼 최대한 좋은 기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이윽고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스포티한 패딩과 모자를 눌러쓰고 그를 향해 다가왔다. 갈색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연한 청바지에 깔끔한 캔버스를 신고 있었다. 그녀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두상이 작고 신체 비율이 좋아 보였다. 전체적인 아우라는 여성 힙합 가수 같았다. 다시 안녕하세요. 동진 씨죠? 만나서 반가워요. 네, 맞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자리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혹시 따로 생각해 놓은 장소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없긴 한데 정 갈 곳이 없으면 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일단 제 차를 타고 이동하시죠. 네, 그래요. 우리는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차량 앞에 도착하자 나는 신속하게 조수석의 문을 열어주었다. 뒤이어 나는 운전석의 문을 열고 차량에 탔다. 차를 엄청 깨끗하게 타시네요. 아, 오늘 혹시나 해서 청소를 좀 했어요. 불편하시진 않죠? 네, 괜찮아요. 밖에 비하면 향기도 좋고 아늑하네요. 다행이네요. 커피숍이 이름이 뭔가요? 아, 저 아무래도 친구 가게라서 대화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차라리 바닷가 쪽으로 드라이브 가시는 건 어떠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저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날씨가 괜찮다면 드라이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아요. 올해 얼마 지나진 않긴 했지만 바다 보러 가질 못했어서. 저도 올해 차량에 오늘 시동을 걸었거든요. 정말요? 이 차 가다가 멈추는 거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지난번에 배터리가 나가서 새 것으로 교체했으니까 시동이 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시는 보험 들어놨죠? 보험이요? 그건 왜요? 혹시나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동진 씨, 장롱 면허세요? 아니요, 장난친 거예요. 제가 운전할까요? 장난이에요. 저 10년 무사고 운전이에요. 잠시만요. 음악 좀 연결할게요.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네, 있긴 한데 동진 씨 취향은 믿고 들어보죠. 아, 제 취향은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아서 저는 주로 밝은 노래 좋아합니다. 저도 슬픈 노래보다는 신나는 음악을 더 많이 듣긴 해요. 다시는 어떤 어플 쓰세요? 저는 멜론으로 듣긴 하는데 요즘 가격이 올라서 바꿀까 고민 중이에요. 그렇군요. 저도 멜론 쓰다가 이번에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바꿨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 뮤직도 이용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저도 바꿔야 하나 고민 드네요. 한 달 무료니까 한번 써보세요. 네, 그래야겠네요. 음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괜찮죠. 저는 음질에 예민한 편은 아니긴 하지만 큰 차이를 느끼진 못하겠더라고요. 보통 클래식 음악 들으시는 분들이 음질에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진 씨는 아이돌 음악 들으시니까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케이팝 많이 들어요. 이 노래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 노래예요? 아, 이 노래가 있지의 스와이프예요. 있지 아세요? 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에스파는 알아요. 넥스트 레벨. 에스파가 대세긴 하죠. 그 노래가 작년에 엄청 히트 쳤잖아요. 저도 친구가 추천해줘서 들어봤어요. 아, 중독성 있는 비트라서 저도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동진 씨는 여자 아이돌 쪽은 빠삭하신 것 같아요. 아, 어느 정도 알긴 아는데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좋은 노래는 다 듣는 편이에요. 에이, 거짓말. 지금 계속 여자 아이돌 노래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하, 이거 들킨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남자다 보니까 여성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편안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으세요. 다희 씨는 좋아하는 남자 가수 없으세요? 저는 예전에 페퍼톤스 좋아했어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이나 락페에 공연 보러 다니곤 했었는데 지금은 꿈도 못 꾸지만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페퍼톤스 노래 듣곤 했어요. 어떤 노래요? 뭐더라? 행운을 빌어요인가?
오, 맞아요. 조금 아시네요. 그 노래 하나만 아는 것 같아요. 명곡들이 조금 있어요. 공원 여행도 있고, 땡큐도 있고,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따 돌아올 때 같이 들어봐요. 그런데 방역 패스 때문에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하죠. 평소에 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저도요, 식당하고 카페는 그렇다 쳐도 대형마트까지 못 가게 하는 건 많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직업이 작가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일이 적어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몸에 주사 맞는 거 절대 못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병원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몸에 칼 대거나 주사 같은 거 못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다희 씨는 아프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평소에도 조심하고 있어요. 약은 드시죠? 네, 약은 괜찮아요. 아, 통진 씨 혹시 좌파세요? 좌파요? 아니요. 저는 무당파예요. 다희 씨는요? 저희 집은 보수 쪽이긴 한데 저는 중도인 것 같아요. 무당파로 오세요? 그럴까요? 이번에 백신 패스 때문에 민주당이 너무 싫어졌어요. 저는 예전부터 싫었어요. 진짜 백신 접종을 너무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안 맞으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생필품 구입하는 마트까지 차단하려는 건 가도 너무 갔죠. 저는 맞으려고 해도 못 맞겠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오기가 나서 더 안 맞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백신 맞고 죽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초창기라면 백신이 필요하고 예방 차원에서 접종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변이도 계속 나오는데 정책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이 가긴 하죠. 미국에서 잔뜩 들여와서 있는 재료 다 소진하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된 정부라면 개인이 백신 맞고 안 맞을 권리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하는 것 보면 공산국가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친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접종자, 비접종자를 나누게 되고 서로 싸우는 친구들도 있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방역 패스가 해제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종식되기 전까지는 유지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힘내세요, 다희씨. 안정적인 백신이 나오게 되면 종식될 수 있을 거예요. 먹는 백신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너무 깝깝한 얘기한 것 아닌가요? 재밌는데요? 이제 다른 얘기해요. 네, 그러죠. 다희씨는 신년 계획 세우셨어요? 신년 계획이요? 하하. 저는 예전에는 매년 세웠는데 매번 세우기만 하고 지키지 못하는 편이라서 올해는 좀 세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달씨랑 비슷한 편이었는데 조금 삶이 단조로워지는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세워봤거든요. 오, 정말요? 아무래도 계획 있게 사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 대단한 것은 아니고 제가 미술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친 편이라서 제가 글도 좀 쓰거든요. 글이요? 어떤 글 쓰시는데요? 대단한 건 아니고 소설을 조금 쓰는데 올해는 책을 낼 계획이에요. 우와, 대단하세요. 미술도 하시고 다재다능하시네요. 다희 씨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취미 삼아서 조금씩 쓰는 편이라서요. 아직 등단도 하지 못했어요. 등단을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아, 등단은 이야기하면 좀 길긴 한데 자격증 같은 거랄까? 저는 공식적으로 문단에 데뷔한 작가다 뭐 이런 거죠. 데뷔를 해야지 작가로 인정받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등단을 하지 않아도 책을 낼 수는 있어요. 등단이라는 게 조금 고리타분한 예전 관습 같은 거라서
그래도 한 번쯤은 문단에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심리랄까? 저는 그런 거 개의치는 않아요. 지금도 잘 하시니까 금방 인정받지 않을까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책 나오면 저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야죠. 책값은 제가 드릴게요. 아, 정말요? 미래의 독자님을 제가 오늘 만났네요. 재미없으면 읽다 잘지도 몰라요. 아, 그러면 제가 좀 재밌게 써야겠네요. 와, 신기하다. 미술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희 씨는 일기나 산문 같은 거 쓰시지 않으세요? 일기는 가끔 쓰는 편이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때나 한두 문장 쓰는 정도? 오, 그래도 글을 쓰시는 편인 거죠. 요즘은 꼭 노트나 자판기로 글을 쓰는 시대는 아니니까. 일기는 좀 특별한 일이 생기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글을 쓰는 날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일기라는 게 매일매일 쓰다 보면 같은 이야기 쓰게 되고 조금 지루할 수 있죠. 저는 예전에 쓰던 글을 다시 읽지는 않는 편이라서 자주 글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제가 쓴 글이나 영상은 가끔 꺼내 보긴 하는데 영상도 만드세요? 아, 네. 미술 작업하면서 찍어 놓은 영상인데 글을 좀 첨부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도 하세요? 네. 미술하다 보면 작품 홍보를 해야 하거든요.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직업이라서 많이는 못 올리고 가끔씩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우와, 확인해 봐야겠다.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지금요? 나중에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동진 작가 치면 나옵니다. 궁금해서 지금 봐야겠는데요. 민망하네요. 오, 찾았다. 저 바로 구독 눌렀어요. 와, 180명 넘으셨네요. 그렇게 구독자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뭐, 그래도 많긴 하죠. 너무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구독자 모으는 게 쉽지 않죠. 제 친구도 유튜브 하다 접었는데 30명도 채 모으지 못하고 그만뒀거든요. 그 구간이 정말 모으기 힘든 구간이더라고요. 시작할 때는 아는 사람만 구독해줘도 금방 100명을 모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면 10명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는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1명 늘고 2명 늘면 1명 빠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진 씨는 팬분들이 많아서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올해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영상을 올려야겠죠. 말을 많이 하시네요. 아, 부끄럽습니다. 목소리 좋으신데요. 녹음기 어플이 좋아서 그럴싸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닌데, 지금 목소리랑 똑같은데요. 지금은 저도 적응이 되었는데 처음에 녹음할 때는 제 목소리가 너무 어색해서 잘 못 듣겠더라고요. 얼굴은 나오지 않네요. 얼굴을 공개해야 구독자가 더 빨리 늘 텐데. 그러니까요. 저도 몇 번 카메라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여기서 영상을 멈춰야겠네요. 제가 집에 가서 영상 또 볼게요. 네, 잠이 안 오실 때 들으시면 잠이 잘 와요. 에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밌으면 좋겠네요. 아, 동진 씨는 엄청 바쁘시겠네요. 미술도 하고, 글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바쁘다면 바쁜 건데,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 않나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부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긴 하죠. 저도 좀 바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일 끝나면 집에서 그냥 푹 쉬는 편이라서 쉬어야지 일을 하죠.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것보다는 쉬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더 편하실 거예요. 맞아요. 인간은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짧다면 짧은, 엄청 짧은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그런가요? 저도 이제 일에 몰두하는 삶보다는 즐기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한 것 같네요. 오, 이제 바다가 보이네요. 네,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저희 동네와는 완전 딴판이네요. 달씨 커피 한 잔 사서 해변을 좀 걸을까요? 제가 흑임자라떼 잘하는 곳을 알고 있어요. 와, 정말요? 그거 맛있다고 소문 많이 들었거든요. 갑시다. 테이크아웃 하면 내쫓지는 않을 거예요. 설마요. 그렇게 둘은 웃으면서 해변을 걸었다. 모래사장의 은빛 물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반짝였고 하늘빛은 터무니없이 청정한 파란빛으로 펼쳐져 있었다.